자, 오늘 다녀오신 기업 예.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인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회사일까요? 좀 거품이 없는 5G 관련주. 이렇게.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대세는 5G다. 예,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품이 없는 5G. 예, 그렇죠. 그럼 그만큼 알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G 그 주가를 보면 네.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기업들의 특징은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좀 이제 뭐 통신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5G 관련주였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회사는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는 5G와 관련된 회사. 그래요. 예. 좋습니다. 거품이 없는 알찬 회사 5G. 어느 회사인가요? 머큐리라는 머큐리. 회사인데요. 네. 예. 머큐리. 좋습니다. 오늘 조민규 파트너가 직접 발로 뛴 우리 티는 조민규 대표가 발로 뛴 회사 머큐리입니다. 언제 다녀오셨나요? 어제 어제 다녀오셨고요. 예. 좋습니다. 따끈따끈한 우리 머큐리에 대해서 그쵸,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샵 파라나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에 대한 궁금한 점 혹은 조민규 파트너에 대한 궁금한 점, 저에 대한 궁금한 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 유명한 네. 회사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실까요? 저는 뭐 제가 아니까 또 아,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들긴 하는데 아마도 처음에 상장을 하고 네.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막 급등을 하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때 사셨던 분들은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서 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당장 예. 그렇다면 당장 어제 다녀온 기업 머큐리 예. 어떤 회사인지 지금부터 완전히 난도질 네. 그렇죠 분해 완전 산산조각 내는 아주 디테일 저희가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일단 머큐리는 2000년도 8월에 이제 설립이 되어졌고요. 원래 이제 회사는 대우전자통신 뭐 이런 전신의 회사가 이제 머큐리라는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이제 이 가정용 소형 이 통신 장비 업으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2008년도 12월에 이제 스펙을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모가가 6,100원이었었고요. 대표적인 사업 영역은 이제 소형 통신 장비 AP라고 하는데 아마 잠시 후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댁에서도 이러한 어떤 단말기들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대한간 통신이 하고 있는 광케이블, 광섬유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전화, 지금도 이제 집 전화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렇죠. 이제 이 유선망과 관련된 장비 사업 상장 주식수 한 1,470만 주 정도 되니까 1,500만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0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 네. 아마 대개 있네요. 이러한 AP 그 기기들은 아마 인터넷을 쓰시거나 네, 네. 아니면 뭐 TV를 보시는 분, 인터넷 TV를 보시는 분들 아마 다들 한 대 정도씩은 한두 대 정도씩 있으실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쓰면 모뎀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신호를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안테나가 요새 같은 경우에 집에 이제 안테나가 달린 그렇죠.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와이파이 그렇죠. 이제 그 스마트폰하고 이 유선 통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단말기 이런 것들이 이제 AP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끝에 보시면 이제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된 제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통신 쪽에서도 통신 장비 혹은 통신 단말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그 우리 어떤 집이라던가 이런 쪽에 들어오는 마지막 좀 통신 장비 중에서도 가장 소형화돼 있으면서도 우리 생활에 가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생활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만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머큐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쭉 사업 분야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그 많은 기업들 중에 머큐리를 다녀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머큐리였는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은데 예. 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머큐리 가까워서 아니면 뭐 그쪽에서 뭐 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머큐리였나요?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는 그쪽에서 이제 요구청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좀 이렇게 좀 알리고 싶었었던 차원들이 좀 있었고 그렇다고 네. 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네네. 저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스터디 차원에서 이제 가려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뭐 제가 뭐 회사에서
뭐 찾아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5G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도 좋아졌고 네. 지금도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뭐 올해 연초 대비해가지고 사실 웬만한 종목군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5G 관련주들은 뭐 상당히 시장 대비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근데 사실은 그 5G 관련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돼 있고 아직 시장에서 좀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고 있었었는데 네.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5G, 그러니까 이 통신 장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나중에 이제 5G 시대가 또 더 확산이 되고 상용화가 더 확대되고 한다면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좀 자세한 공부 차원에서 이제 방문했었었고요. 일단은 뭐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머큐리는 우리나라 이제 통신 3사가 있죠. 뭐 네. SK텔레콤, KT, 그다음에 LG U+.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이 단말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뭐 SK텔레콤, 뭐 LG U+는 LG U+, 이런 쪽 하나의 통신사에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머큐리 같은 경우 이제 3사에다 다 AP 단말기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게 머큐리 한 회사에서 독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은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제 벤더라고 해서 그 제품을 이제 납품을 받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업력도 있고 또 기술력도 좀 있다 보니까 세 개 그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대형 통신사 세 개 회사에 다 단말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각 통신사별로 그 안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좀 차등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내수 시장 점유율이 한 50% 이상,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걸 한 6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대부분 뭐 10개 가정 중에 머큐리 제품 AP를 쓰는 집이 한 6군데 정도가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G 상용화가 지금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뭐 지금 현재도 뭐 5G 핸드폰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신도 지역별로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제 가정용에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보다 훨씬 더 한 10배 이상 속도가 빠른 그런 인터넷 선이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일부 통신사 중에서는 뭐 10GB짜리 네. 그 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존의 집에 지금 댁에 있는 그 AP도 조금 더 빠른 인터넷을 쓰려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게 또 새로운 장비다 보니까 옛날 장비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높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수익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머큐리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네요. 조민규 대표님 듣는 티눈 조민규 대표님 듣는 순간 웃음이 터졌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내포하는 예. 그런 닉네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발로 뛰는 튀는 눈. 튀눈눈. 좋네요. 튀는 눈. 그래서 튀는 조민규. 앞으로 튀눈으로 해주세요. 저희 제작진을 이렇게 딱 포장을 해주시니까 예. 맞습니다. 이 튀는 눈을 갖고 계신 그렇죠. 발로 뛰는 조민규 대표님. 그래서 튀는 조민규.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머큐리에 대한 이제 회사의 자산 흐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를 평가를 할 때 네. 자산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어떤 시가총액의 기준하고 이제 얼마만큼 괴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자산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한번 했고요. 네.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이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산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 회사가 적자를 내면 거꾸로 이제 자산이 축소되는 감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지금 2018년도 이후서부터는 이제 자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현금성 자산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250억에서 한 270억 정도 현금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익에 대한 흐름들도 좀 보실 텐데요. 네. 2017년도에 이제 한 영업이익이 한 75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도에 한 1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는 다소 좀 부진을 했었지만 이제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AP에 대한 교체 수요라던가 이제 신규 서비스되는 품목들이 좀 다변화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뭐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그전에 LTE를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5G 핸드폰이 나왔다고 해서
전 국민이 갑자기 5G 프로 탁 바꾸진 그렇지 않죠.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또 안정화가 되고 또 지역별로 그렇죠. 뭐 어떤 데는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직 오픈 안 한 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교체 수요에 대한 시점들이 조금씩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실적이 조금 다소 둔화됐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5G 인프라가 깔리면 깔릴수록 먹주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교체 수요가 많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 사실은 실적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머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표님 갖고 머큐리를 관심 있게 지켜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머큐리라는 네. 기업에 대한 말 그대로 그렇죠. 기업 분석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 주시는 거고요.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기업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문자나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또 예. 튀는 눈을 갖고 계신 튀는 조민규 파트너께서 튀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직접 또 발로 뛰어서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머큐리 이야기 나눠보죠. 그러니까 아까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기업들을 꼭 반드시 뭐 내일 당장 주식을 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네, 우리가 시장에서 뭐 관심 있게 보셨거나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죠. 또 나는 뭐 어떤 뭐 테마주라던가 뭐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서 내 입맛에 맞는 이 회사가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이 들면 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반드시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내일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머큐리는 주가가 좀 많이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산이라던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현재 시장과 현재 주가와 그다음에 실질적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제 순자산 가치가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뭐 자산, 토지, 뭐 건물, 그다음에 현금, 뭐 사업성, 뭐 사업적인 어떤 유형 자산 이런 것들이 한 7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니까 한 주당 한 1,9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오늘 종가로 한 8,100원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사실은 뭐 엄청 싸다 이런 구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앞으로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현재 이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배수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아주 고평가다. 그러니까 아까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품 없는 5G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기본적인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의 차이가 별로 벌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PE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아주 비싼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PER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대한 성장 흐름을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는 조금 내년도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하반기 머큐리가 우리에게 줄 선물 같은 건 없을까요? 머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면은 저 네.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있죠. 예, 네, 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 이제 5G 관련된 이제 그 좀 고사양, 고속도의 서비스를 10월 달 이후서부터 이제 개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도 요새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출시를 프로모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뭐 AP라던가 이런 단말 장비 말고도 다른 어떤 영역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